전기 및 배선기구와 관련한 안전관리. 이번 시간에는 전기제품의 화재, 전기 배선기구 화재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전기제품이나 전기기구의 원리와 발화 위험성 및 발화 시 나타나는 특징, 전기배선의 저렴 파괴 원인과 잔해 현상에 대한 이해, 단락, 요전, 반갈선, 트래킹, 흡연화 현상, 접촉 불량의 발화원 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전기제품의 화재. 전기란 전하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기장에서 전하가 이동하게 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발열작용과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자기작용이 그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저항과 코일인데, 작용소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정전기와 같이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콘덴서이며, 한 방향으로만 저항을 갖는 반도체가 발화원에 감정 개발되어 전기전자 제품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콘덴서와 반도체는 작용하지는 않지만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소자로 제어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발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저항은 직류나 교류 모두에서 발열하지만 코일은 직류에서는 발열이 없고 교류에서만 발열이 있으며, 콘덴서와 반도체는 발열과 무관합니다. 코일과 콘덴서는 직류와 교류에서 서로 흐름에 대하여 상반되는 역할, 즉 콘덴서는 교류는 통과시키고 직류는 통과시키지 않으며, 코일은 직류는 통과시키고 교류는 잘 통과시키지 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쪽 방향으로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두 개를 조합하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결국 화재를 일으키는 것은 발열 소자이며, 발열되는 열량은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전류를 제어하는 것은 자체 저항과 제어 소자입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 자체에서는 발열 발화는 제어 소자의 단락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전기제품은 크게 전열기와 전자기기로 구분되는데,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빛이나 열 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것이고, 전자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자력으로 동력을 얻는 장치입니다. 전열기에는 유형, 용도 등에 따라 그 종류가 수없이 많으나, 화재와 관련하여 분류하면 고온용, 중온용, 저온용, 조명용 등이 있습니다. 발열부의 온도가 180도 이상이 되는 것으로 가연물이 접촉되면 즉시 착화될 수 있는 전기난로, 전기 히터 등을 말하며, 이들의 특징은 자체 저항으로 발열량을 제한하게 되어 있고, 전원코드까지 불연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몸체 또한 불연성으로 되어 있기 마련인데, 고온용 히터에서의 발화는 모두가 가연물이 접촉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자체가 과열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 히터의 과열로 발화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가연물 접촉 또는 인접한 가연물이 히터로부터의 복사열에 의해 발화된 것입니다. 고온용 전기 히터에서의 발화 여부 판단은 가동 중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가연물 접촉 또는 근접 상황을 입증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동 여부의 판단은 연소기와 같이 견색 정도와 전원코드의 단락 여부, 특히 히터선의 중복 단선은 가연물 연소 잔해에 의하여 히터선이 공기와 차단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증명합니다. 고온용 전기 히터에서의 발화 여부 판단은 가동 중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가연물 접촉 또는 근접 상황을 입증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동 여부의 판단은 연소기와 같이 변색 정도와 전원코드의 단락 여부, 특히 히터선의 중복 단선은 가연물 연소 잔해에 의하여 히터선이 공기와 차단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증명합니다. 중온용 히터는 발열부 및 자체 상한 온도가 180도 이하가 되는 전열기로 전기 다리미, 전기밥솥, 전기 커피포트, 각종 수조, 튀김용 히터 등으로, 이에는 온도 조절기로 한계 온도를 제어하게 되어 있고, 전원코드나 몸체 일부가 가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서의 발화는 모두가 온도 제어 장치의 고장이 원인이거나 온도 제어 장치의 설치 불량,
또는 조절기가 없이 사용되는 수조용 히터에서 발생됩니다. 온도 조절기의 이상은 바이메탈의 노후, 유체 팽창식의 파손, 스위치 접점 용착 등에 의하여 기능이 상실되면 허용 온도 이상으로 과열 발화하게 됩니다. 온도 조절기가 없는 수조용 히터가 있어도 감지부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열 유체가 증발 또는 누출 등에 의하여 공용기가 되면 제어가 되지 않아 과열 발화하게 됩니다. 즉, 그림과 같은 전기 히터를 이용한 수조에서 물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조 내에 물이 없어지는 경우 감온부의 위치가 발열체와 떨어져 있거나 근접하여 있어도 발열체의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과열되게 되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감온부는 발열체와 직접 접촉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대부분 중온용 히터에서의 발화는 조절장치 이상에 의한 과열로 발화하게 되며 전선 및 내부 연결 배선이 가연성 절연 피복으로 되어 있어 연소 확대에 의하여 단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온용과 같이 과열 발화된 경우 잔해의 철제인 금속 부분은 적색으로 부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히터 부분을 중심으로 국부족 소실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온도 퓨즈가 내장된 절열기에서의 발화는 대개 온도 퓨즈 이상이 발화 원인이 됩니다. 온도 퓨즈나 발열체, 즉 저항이나 코일이 이상이 된 경우에는 내장된 배선기구에서 발화된 것입니다. 저온용 히터는 전기모포, 전기방석, 전기온돌 패널 등과 같이 실온이나 약간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히터로 몸체가 가연성으로 되어 있고 저온에서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온용 히터에서의 발화는 제어장치의 고장이나 열선의 굴곡 등에 의한 국부적 발열이 선행되어 발화하게 됩니다. 잔해는 머리카락 같은 열선과 온도 컨트롤러가 남게 되는데 이러한 발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열선이 수개의 도막으로 용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등은 히터의 일종으로 발열체가 진공유리관 내부에 있는 것으로 백열등과 형광등이 있습니다. 백열등은 자체에서 고열이 발생하고 있어 전구 표면은 가연물이 접촉되는 경우 착화될 수 있는 온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백열 전구에서의 직접적인 발화는 전구 부분에 가연물이 접촉되는 경우로 대부분 화재 발생 후 소실 또는 망실됨으로 증명은 불가하므로 정황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잔해인 소켓, 전원코드 등에서의 단락으로 입증합니다. 형광등이나 네온등은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내장된 트랜스가 있으며 발열체에 의한 직접적 발화 위험은 없으나 점등관, 안전기의 가열 등에 의하여 발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기의 가열은 자체 발열로 착화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발열로 케이스가 고온화되고 이에 접촉된 내부 배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되어 단락 회로가 구성되어 발생되는 단락 불꽃에 의해 착화되는 것입니다. 안전기의 가열은 점등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며 점등되지 않는 경우는 필라멘트 부분의 열화 및 부식 등과 같은 형광구의 노후, 접점 부분 융착이나 바이메탈 기능 상실 등의 점등간의 노후, 전류보상 콘덴서의 쇼트 등이 있습니다. 형광등과 같은 트랜스 내장 조명 등에서의 직접적인 발화는 트랜스의 가열이 원인이므로 가열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즉 철심 등의 적색 변색, 권선의 층간, 선간 단락 등의 가열 흔적이나 내부 배선이나 전선의 단락흔으로 인증하면 됩니다. 정상 작동되는 점등관과 달리 내장된 바이메탈의 기능 상실로 장시간 통전되어 있으면 발생되는 열이 유리관을 고온으로 만들고 이에 접촉 또는 근접된 가연성 외부 케이스에 발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잔해인 유리관에서 심한 자색에 과열된 흔적과 접촉된 가연물 잔해가 융착된 흔적이 남게 되고 연결된 배선이나 전선에 단락흔이 남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도기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유도기란 전류의 자기작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코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데 코일은 직류에서는 저항이 없어 발열이 없으나 교류에서는 저항값을 갖습니다. 즉, 코일이 갖는 유도 용량을 리액턴스이라 하면 임피던스는 2파이 피트 리액턴스이고 전류에 대하여만큼의 발열이 일어납니다. 즉, 모든 유도기는 교류에서 발열이 있으므로 적당한 방법의 냉각이 필요합니다. 유도기의 대표적인 것이 모터와 변압기입니다. 즉, 모든 모터와 변압기는 발열이 있고 과열될 수가 있는데 전기적 과열 원인은 과전류 인가와 냉각 불량입니다.
과전류인가란 적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적정 전류란 자체 발열에 의하여 상승하는 온도가 자체의 열적 안전온도 이상이 되지 않는 전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안전전류 이상의 전류가 인가되는 경우는 결국 과전압인가입니다. 모든 유도기는 공랭식, 수랭식, 유랭식 등 냉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공랭식이 이용되는데 공랭식은 유도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통풍에 의하여 냉각시키는 방식입니다. 특히 모든 모터에는 회전 측에 연결된 팬이 있어 통풍을 통해 냉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전 부하의 증가, 마찰력의 증가 등에 의하여 회전 장애를 받으면 통풍되는 공기의 부족으로 가열되고 정상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가동하게 되면 공간의 온도 상승으로 가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단순한 히터나 유도기와 달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전자부품이 조합 제작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등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승강기와 같은 대형 전기구동 구조물 등에서의 발화는 전술한 저항이나 코일에서의 과열 발화와 기계적 마찰열이 원인이 되어 발화하게 됩니다. 화재 감식 측면에서 발화원으로 작용된 것인가의 여부는 히터나 유도기의 감식 방법과 같이 판단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크기가 대형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따라서 발화 부위에 있던 전기전자 제품 자체에서의 감식 방법은 작동 중이었음을 입증하고 발화 개소를 색상, 단락흔 및 발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흔적으로 입증합니다. 실제 전기전자 제품에서의 발화는 거의 대부분이 내부 배선이나 배선기구에서의 발화로 일어나며 실제 내장된 발열체인 저항이나 코일과 같은 것에서 발화하는 예는 흔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터의 과열은 모터의 냉각 불량, 단열 및 제어 소자인 콘센터 등의 단락으로 과열되고 이들로 인한 발열로 연결 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으로 합선이 일어나 발생하는 스파크 불꽃에 의하여 착화 화재로 발전합니다. 내장된 히터의 과열이나 프린트 기판상의 프린트선 과열 또한 대부분 제어 소자의 단락으로 과전류가 인가되어 일어나며 히터에서와 같이 온도 제어 장치가 내장된 전기 제품은 제어 장치의 고장이 원인이 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전기 배선기구 화재. 화재 현장 조사에서 연소기구나 전기제품, 고온물체에 대한 검사 결과 이들의 자체 내장된 발열 소자에서의 발화가 배제되면 내부 배선에서의 발화 가능성과 남아있는 발화원 잔해로서 외부 전선 및 배선기구의 조사를 실시하여 전기 배선 및 배선기구에서 발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원인을 규명하게 됩니다. 전기 화재의 발화 과정을 보면 절연 상태가 파손되어 단락이 발생하거나 절연체가 고온 발열체가 되어 일어납니다. 즉, 여타 원인에 의하여 절연이 서서히 파괴되어 미세한 통전 상태가 되는 트래킹이 일어나고 발전된 트래킹에 의하여 결국 단락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스파크 불꽃에 의하여 가연물의 착화 화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순간에 전선이나 케이블의 절연 파괴에 의한 단락이나 누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상태에서 서서히 절연 성능이 떨어지며 트래킹이 일어나고 트래킹에 의하여 일어나는 탄화에 의하여 더욱더 절연 성능이 떨어져 결국 강한 단락 현상에 의하여 일어나는 스파크 불꽃에 의하여 착화되는 것인데 통상 합선이나 누전에 의한 화재라고만 언급될 뿐 합선이나 누전 이전의 선행 원인에 대하여는 등한시해왔습니다. 전기화재는 화염에 의한 소실 이외에 발생되는 절연 피복이나 절연체의 절연 열화에 의한 트래킹 또는 선행된 발열로 손상을 입어 발생되므로 선행된 절연 파괴 원인의 입증이 가능할 때와 증거가 충분할 때에만 전기화재로 판정하여야 하며 조사나 수사의 목적이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라면 선행된 절연 파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선이나 전기기계 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면 파괴된 절연체로 막대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단락전류라 합니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과전류의 정의에 단락전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과부하가 장기간에 걸친 사고전류임에 비하여 단락전류는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사고전류라는 점에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락사고가 발생되면 그 점에서 발생된 아크로 인하여 주위의 인화성 물질을 점화시키므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선의 단락 원인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동일 개소의 트래킹 과정을 거치는 지속적 또는 일순간의 빗물 유입과 같은 단속적으로 가하여지는 절연 파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냉각 불량 등에 의한 과열로 코일의 절연 피복인 에나멜선이 탄화되어 일어나거나 최근 발생되고 있는 대형 변압기에서의 층간 단락 또는 성간 단락은 자체 권선의 이음부 등에서 고조파의 영향으로 발생한 순간적 고압이 절연을 파괴시켜 발생되기도 합니다. 즉, 모터와 변압기의 코일 권선 간에 층간 단락이 발생되면 코일의 권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여 발열량이 크게 되지만 코일러스의 작용은 감소하게 되고 모터에서는 출력이 저하되고 변압기에서는 1차 측에서 층간 단락이 발생되면 2차 측의 전압이 상승되어 전류가 증가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발화 이전 연결된 전원선의 절연 피복이 열에 의하여 손상을 입어 절연이 파괴되며 단락됩니다. 누전이란 전류가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흐르지 않고 그 외의 경로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서 광범위한 일성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수돗물이 누수되듯이 빠져나가는 누전은 저압 누전과 고압 누전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떠한 의미로서는 대부분의 사고 전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선 또는 전기기계에서 누전된다 함은 물론 대지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인데 이러한 저압 누전이 누전 전류에 의한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주로 누전 회로상 국부적인 전류의 집약계소의 고온 발열 아크, 스파크로 인한 것입니다. 절연 피복의 손상으로 접지되어 있는 금속재 조형재와 접촉되는 경우 전원선, 조형재, 지구, 변압기의 접지선, 전원선으로 누전 회로가 구성되고 회로 중 가장 저항이 큰 부분에서 고열이 발생 접촉 또는 인접한 가열물에 착화되기도 하며 TV나 네온 등 전신주 고압선 등에서 인접한 접지 회로 사이에 스파크 방전이 일어나 경로 중에 있는 가열물에 착화하는 고압 누전 발화가 있습니다. 전선의 절연 열화로 전선의 전류가 아크, 스파크의 형태로 금속재 조형재를 통하여 누전되는 경우와 사고로 인하여 전선의 충전부가 접지된 전기기기 금속재 외암으로 접촉될 때 발생되는 지락사고에 의한 발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에 의하여 평상시 대지로 누설되는 전류 또는 코로나 방전은 일종의 자연현상으로서 누전의 정의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화재의 발생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반단선이란 코드의 반복된 굽힘에 의하여 절연 피복 내에서 소선 일부가 끊어져 전선 공칭 단면적이 감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선의 반복된 굽힘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에서 발생되며 국부적인 고온 발열이 수반되어 절연 피복을 손상시키고 결국 양선 간의 단락으로 착화됩니다. 전선의 특정 개소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면 절연 피복이 파손되어 단락의 원인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선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코드 절연 피복 내에서 반단선이 발생되어 완전 단선된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코드가 움직일 때마다 전기기계 기구가 동작, 부동작을 반복하고 부하 상태에서 단선 부분을 움직이면 내부에 아크가 발생되고 약한 음이 발생됩니다. 또한 단선 부분의 피복에 열이 발생하며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반단선은 대부분이 코드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기계적 단선이기 때문에 단선 간격이 짧아 코드가 움직일 때마다 끊어짐, 이어짐이 반복되어 아크 스파크가 연속적으로 발생됩니다. 발화는 완전 단선되기 직전 일부 소선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면적 감소로 발생되는 국부적 발열이 절연 피복을 손상시켜 단락을 유발, 착화되거나 완전 단선된 상태에서 재접촉되어 접촉 저항의 증가로 인한 불완전 접촉 발열이 원인이 되어 자체 피복의 착화 화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절연 피복 내부의 탄화된 부분으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여 결국 성간 단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단선된 전선은 그 일부가 접촉해 융착하면 일종의 과부하 상태가 되어 코드가 국부적으로 가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래킹이란 절연체의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흐르면 출혈로 인해 전연체의 일부가 성분 분해되는 동시에 미세한 불꽃이 발생하는 탄화성 도전로가 생겨나며 침식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절연이 파괴되어 트래킹이 일어나 발전하면 결국 단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트래킹은 미세한 단락이 장시간 중첩되어 단락에 의한 용은이 형성되게 되는데, 트래킹에 의한 용은은 패어나가는 형태를 만들게 되고, 합선에 의한 용은은 용융방울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트래킹에 의한 용은 부분의 표면은 대부분 흑색으로 착색되는데, 이는 절연 피복이 용착 탄화된 흔적입니다. 또한 단순한 합선의 경우 금속 고유의 용융방울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트래킹에 의한 흔적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트래킹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데, 첫째, 전선이 압축 등의 기계적 손상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고온 물체, 금색 물체 접속에 의하여 양선 간의 이격거리가 단축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이물질 유입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환경적인 문제인지 설비상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락에 의한 용융흔이 식별되는 경우 움푹 패여진 형태의 양단간 단락흔은 대부분 트래킹에 의한 단락흔입니다. 넷째, 설비상의 문제로 압축 손상에 의하여 양선 간의 이격거리가 단축됨으로써 트래킹이 발생하게 되고, 다섯째, 건물 구조상의 문제인데 매입형 차단기의 양단자간 표면에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매입형 콘센트 양단자간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트래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상의 문제로 일반 콘센트나 차단기의 양단자간 이물질 유입에 의해 트래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번에는 흑연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흑연화 현상은 유기절연체가 전기 스파크에 의해 절연체 표면이 미소하게 탄화되는 과정에서 재결정이 일어나 흑연으로 변화되는 현상으로, 종래에는 트래킹이 발전하여 흑연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불완전 접촉에 의한 발열로 탄화되는 과정에서 트래킹과는 무관하게 흑연화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탄화되면 재결정이 형성되고, 절연이 완전 파괴되어도 직접적인 단락흔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흑연이 되면 단락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단락에 의한 용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흑연화된 경우 그 부분과 접촉된 도체는 아무런 용융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 인접 부분에서 불완전 접촉이나 발열체에서의 발열에 의한 탄화 원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흑연화된 부분과 흑연화되지 않는 부분 사이의 경계부는 마치 절연체가 탄화되어 습과 같이 되고, 이는 마치 눈꽃 같은 형상을 만들며 이 눈과 같은 입자들이 녹아 얼음으로 재결정이 일어나는 형상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결정이 일어나는 것은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에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서머스탯의 구조도 살펴보세요. 접촉 불량에 의한 발열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회로의 연결 부분으로 전선과 전선, 전선과 단자 등 클립 또는 나사조임, 납땜 등 한 번 결선한 후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결선 부분과 콘센트와 플러그 등과 같이 수시로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접속 부분, 스위치 접점이나 온도 조절기의 접점과 같이 수시로 접속과 단속을 반복해야 하는 접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접촉 불량에 의한 발열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은 접촉 저항의 증가이며, 접촉 저항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산화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화동은 적황색 결정의 아산화동과 흑색의 산화동이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청색의 수산화구리가 있습니다. 이들 중 아산화동은 매우 높은 고온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산화동은 구리를 공기 중에서 적열 정도의 고온 상태로 가열하면 만들어집니다. 아산화동은 공기 중에서 서서히 흑색의 산화동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 설비에서 동선이 용융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전기 스파크 불꽃에 의한 경우밖에는 없으므로, 접촉 불량에 의한 발열의 원인 물질인 아산화동은 불완전 접촉 개수에서 일어나는 스파크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단 형성된 아산화동은 접촉 저항을 더욱더 증가됨에 따라 성장하게 되고 결국 불완전 접촉 불량 개소를 용융시킬 수 있는 온도까지 상승시키게 됩니다. 결선 부분, 접속 부분, 접점 부분에서 일어나는 접촉 불량에 의한 발열은 결국 스파크에 의해 만들어진 아산화동이 접촉 저항을 증가시켜 발화시키게 되고 동 발열 부분에는 대개 심한 단략흔이나 융착, 흑색으로 변한 아산화동의 잔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촉 불량에 의한 발열 개소가 결선 부분이라면 이는 설비상 문제이며 접속 개소라면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 접속 또는 차단시켜 접속 개소에 스파크가 발생하고 이것이 접촉 불량에 의한 발열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사용상의 문제입니다. 또한 스위치 접점은 언제나 스파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산화동의 생성을 막기 위해 모든 접점 단자 표면에는 은도금이 되어 있으나 도금 상태 불량, 과다전류 사용으로 발생된 스파크에 의하여 은도금막이 용융 벗겨지면 불완전 접촉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 은도금된 두 접점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나 접점 단자에 하나만이 사용된 서모스탯이 유통되어 발화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전기 및 배선기구와 관련한 안전관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